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현재 국민의당은 사면 초과 상황이지요. 박선숙 전 당 사무총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잠시 후 오전 10시로 예정이 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오후 박지원 원내대표는 누구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곤혹스러운 당의 처지를 대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국민의당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팀 최지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0분 뒤네요. 27분이군요. 지금 33분 지나고 있으니까 박선숙 당 사무총장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건 관련된 어떤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예, 안철수 공동대표가 오늘 또 한 번 이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그 의원 한 명과 의원 한 명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핵심 당직자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선고하다.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사과와 엄정한 조치에 관한 발언은 이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박 의원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어떤 원칙을 표명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의 세 번째 사과. 사실 근데 이 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의 사과를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좀 밝히고 있나요? 예, 사건 초기부터 계속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박 의원은 지금은 사무총장이 아니죠. 박 의원은 그 해프닝이다 이런 네. 말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회계보고상에 그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지시했던 사실은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검찰 수사에 앞서서는 성실히 조사받겠다 정도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가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누구도 누구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네. 밝힌 바 있는데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출당 조처에 대한 입장도 밝혔네요. 네, 이게 당규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요. 네.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일단 왕준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의원은 아니지만 네. 주요 당직을 맡고 있고, 네. 구속 영장을 검찰이 이제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기소를 이제 전제로 한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기소를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당규에 따라서 출당 조치 또는 당원권 정지 등의 조치가 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이번에 관련된 사안 이 인물들에 대해서 당에서 좀 선제적으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지난 주말에는 김수민 의원의 변호인이 당에서 지시했다.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지시해서 이런 리베이트가 오간 것이다라는 의견서를 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김 의원은 이 입장과 또 다른 입장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는 건가요? 예, 김 의원의 변호인이 검찰 제출했다는 의견서는 네. 리베이트 의혹을 인정하고 그것이 당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브랜드 호텔이 돈을 다른 업체, 국민의당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서 받게 된 것은 이제 왕준 사무부총장의 지시였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박지원 원내대표가 김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김 의원은 검찰에서 의견서와 다르게 진술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의원이 다르게 진술했다면 이제 네. 어떻게 진술했다는 것인지, 또 김 의원의 의사와 다른 진술서를 변호인이 제출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 의원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 자신의 혐의를 좀 벗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혐의를 먼저 벗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앞서 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 사무부총장 오늘 오전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요. 네. 일단 검찰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데요. 네. 왕주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밝혀지는 사실이 있죠. 그 TV 광고 업체와의 계약을 이 선관위 조사가 시작이 된 뒤에 네. 이 맥주 광고로 네. 대체하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이미 이야기가 됐고, 또 비컴이라는 이 광고 홍보 업체가 이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지면서 이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의혹 말고도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속여서 선관위에 3억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1억 원 정도의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처리가 될 걸로 보이세요? 예, 이 사실 선관위의 회계보고 사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네. 이제 영수증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네. 뭐 계약의 사실관계가 조금 의심스럽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제 지도사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네. 지급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착오나 어떤 뭐 서류상의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일 경우에는 네. 이것이 정부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급하는 대상을 상대로 허위 보고서를 통해서 이 돈을 편치가 이제 속이고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사기의 어떤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이 법조계나 이 정치권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번 사건이 김수민 의원 개인 차원에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사건인 것인지 양자 간의 결론을 내는 그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검찰은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취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오히려 김 의원의 개인 차원이란 쪽은 이미 네. 뭐 배제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 수사 대상이 김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그리고 박선숙 의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김 의원의 개인적 차원의 리베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네. 특히 뭐 브랜드 호텔, 그러니까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 호텔 관련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지도 교수였던 분, 실제적으로 업무를 취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어떤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오히려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박선석 의원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관용이 없다, 불관용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출당 조처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컨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이 입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원칙을 정한 이유는 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미칠 파장,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된 김수민 의원이라든가 박선숙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 초기에 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이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만약 인사 조치를 한다면 당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하면서 검찰의 기소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만약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이제 이야기해왔던 어떤 그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뭐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또는 이 부정과 비리를 좀 덮으려는 뭐 평소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해왔던 네. 시정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 조치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다면 네. 최소한 당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권 정지, 그것보다 좀 더 그 나간 수위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에 이어서 출당 조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뭐 당규에 의해서는 당원권 정지지만, 네. 어쨌든 이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일어난 뭐 당이 아주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큰 부정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좀 기강을 잡고 네. 특히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또 박선수 의원이 또 최측근이다 보니까 네. 이것을 좀 더 단호하게 엄중하게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컨대 두 분 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출당 조처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출당 조치가 되면 네. 의원직은 유지가 되고요. 네. 그 당에서 이제 이 탈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출당과 예, 탈당의 차이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통합진보당 때를 보시면 예, 의원들이 당에서 출당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의원직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출당은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안 대표가 뭐 네. 박선수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뭐 출당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어찌됐든 오늘 수사가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함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상당히 뜨겁게 일었는데요. 뭐 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 또 보좌관 임금 가로채기 등이 뭐 잇따라서 터졌습니다. 이 사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당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고요. 네.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실시되고 있고,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조치가 일정 부분 이루어질 건데요. 당원권 정지라든가 또는 뭐 출당 조치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원권, 여기도 당원권 정지와 출당 조처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 법사위원 스스로 내려놓긴 했는데 네, 당이 서 의원의 비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천을 줬다, 이 점이 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줬다면 당시에 공천을 했던 지도부의 문제도 지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 논란도 좀 번지고 있습니까? 예, 당시에 이미 이 서영교 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이 공천심사위원회에 접수가 됐지만 서영교 의원의 해명을 듣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뭐 공천심사위원회의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뭐 총선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 경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전략 공천 지역 또는 뭐 어떤 컷오프를 시키는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는 역할을 대부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종인 대표가 결국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책임론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종인 대표 책임론도 제기가 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현재 진행 중인 당무감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예, 주말 사이에 서영교 의원이 그 자료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주 중에 아마 서영교 조사의 면접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2주 후반 또는 내주 초반 정도에 완전한 결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조사 방향, 조사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국민의당이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사실 나쁜 뉴스가 거의 없었는데 서영교 의원 파문으로 어쨌든 배드 뉴스가 이렇게 막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서영교 의원에게 상당히 큰 타격이 갈 걸로 보이는데요. 당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도 지적이 좀 될 걸로 보입니다. 의정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있겠어요? 뭐 당에 대한 명예훼손이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여부 것이냐 좀 해석에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을 현재 내려놓은 상태에서 네. 이후에 어떤 다른 상임위를 가더라도 활동 자체는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아주 지금 20대 국회 임기 초반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음흠. 서 의원이 뭐 사실상 앞으로 4년의 의정 활동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4년 동안 좀 이전 19대 때라 비춰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또는 뭐 현안에 큰 목소리를 내었던 서 의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투력이 상당히 감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를 가더라도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치팀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